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아침 9시 반입니다. 어제 미국은 상승 마감했죠. 금리 진정 및 물가 안도에도 전국 혼란 등의 혼조 마감이라 써 있지만 다우가 하락했다고 혼조 마감이 아니죠. 미국 대표 지수는 나스닥과 S&P다. 나스닥과 S&P 상승 마감했으면 상승한 거다. 그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상승 마감했으니까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많겠거니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하네요. 4,100 종목이 하락했고 3,200 종목이 상승했고, 이렇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좀 강하게 올랐다는 이야기겠다. 그죠? 어젯밤에 살펴봤던 FANG 친구들이 올랐고 나머지가 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당연히 미국 증시는 특별히 지금 할 게 없는 거고, 당연히 그죠? 당연히 특별히 할 게 없는 거고, 하여튼 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미국 장도 그렇고요. 어쨌든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그죠? 옆으로 지금 이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그 6월 달에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아실 거예요. 전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6월 달에 보시면은 6월 달에는 옆으로 기면서도 음봉이 좀 많이 보이고 하락 마감이 보였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횡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쨌든 하락 마감인데, 이런 건 6월 달의 고점인데, 어쨌든 보시면은 그때와 지금하고 다르죠. 그때는 음봉이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음봉이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한 번 더 지수가 위로 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열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예측 같은 건 사실 별로 그렇게 유용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어디를 붕괴시키면 아래쪽이겠지, 어디를 돌파 한 차 가면 위쪽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래 보인다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월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횡보하면서 코스피도 6월달 같은 경우 이렇게 만기주에 보시면 음봉을 좀 여러 개 좀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음봉이 누군가 위에서 매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시면 아무튼 이번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콜옵션은 죽어가고 있지만은, 콜옵션, 풋옵션 다 죽어는 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눈에 띄는 그런 매도세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는 조금 그죠? 참아야겠다라는 이야기.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이나 S&P나 똑같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보시다시피 좀 굉장히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심을 하긴 해야겠죠. 물론 빅스는 21을 지켜줬기 때문에, 빅스는 21을 지켜줘도 빅스는 계속 우상향을, 빅스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걸 추종하는 UVXY가 조금, 물론 그 표현도 틀린 겁니다. 빅스를 추종하는 UVXY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아무튼간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저점과 고점이 얘는 낮아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튼 조금 좀 물론 잘 모르겠어요. 조만간 이제 빅스가 다시 튀어 오른다면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UVXY도 시세를 강하게 줄 수 있지만, 일단은 빅스는 우상향인데, 이렇게 저점과 고점 높아지면서 우상향인데 얘는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주의는 하자. 빅스가 올라가더라도 UVXY 자체가 가격이 지지가 잘 안 되니까 일단 조금 주의는 하자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11달러는 지지해야 되는데 이제 11달러가 너무 멀어졌어요. 이제 다른 기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 조심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이 눌림일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1월 12일 날 나왔던 음봉이 결과적으로 상승 중 눌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죠?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보시면 우리 달러가 달라졌고, 90.5를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데 이번엔 좀 성공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90.5가 중요한 저항이잖아요. 90.5가 중요한 저항이니까 분명히 이게 쉽게 한 방에 쑥 올라가는 거는 사실 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어떤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좋은 성과가 나는 법인데, 출전 준비 과정 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며칠째 여기서 아주 건전한 모습들, 예를 들어서 살짝 슈팅 나왔다가 여기 슈팅 나오고 나서 더 오르는 게 아니고, 일단 음봉 나오면서 위에서 나오는 매물 한번 받아주고, 다시 양봉 나오면서 누군가 다시 매수세 확인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90.5 부근에서 이렇게 자꾸 놀면서, 물론 너무 오래 놀면 안 됩니다만은 적당히 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 매물을 받아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90.5를 돌파한 차 결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잘 봐야 되는데, 뭐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미리 뭔가를 해도 되겠지만은, 자신 없으시면 90.5 돌파한 차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90.5 돌파한 차 가면 90.5는 이제 굉장한 지지력이 될 거 아닙니까? 굉장한 지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추세 전환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0.5 여부 잘 보자, 이런 이야기 드렸고, 아니, 왜 로그인을 하라 그러지? 저는 회원 가입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회원 가입 절대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현재 잘 올라오고 있죠. 원화는 최소 1103원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무튼 얘도 지금 같은 흐름이에요. 얘도 같은 흐름, 얘도 같은 흐름입니다. 보시다시피 1103원이라는 어떤 저항 자리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항까지 터치했다가 밀리고 이 밑에서 다시 지지력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 이게 어떤 1103원대에 대한 어떤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아니겠냐. 여기에 물렸던 그 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한을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쨌든 확실히 그런 뭔가 달라졌죠. 뭔가 이 환율 쪽은 12월 초부터 해서 좀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그렇다고 뭐 주식이 못 오른다 그런 건 아니죠. 주식은 뭐 완전 투기성이 좀 더 짙기 때문에 걔네 같은 경우는 뭐 슈팅을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 번 더 줄 수 있지만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주식 슈팅 못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이 원화 강세가 어떤 코스피의 랠리에 불을 지폈다면, 이제는 어쨌든 그런 재료는, 어떤 연료는 사라지는 법이니까 좀 이제 덜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정도 볼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각종 뭐 저기 FANG 친구들, 미국 주도주들은 어떤 고점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박스권에 갇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비트코인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누가 뭐래도 이건 변동성이 좀 터진 거죠. 고점에서 변동성과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으로 한동안 뭐 갈지 어쩔지 뭐 이런 여부들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어떤 오버한 시세는 일단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고점에서 어떤 물량 넘기기 과정이 될지 아니면 뭐 또 기간 조정이 될지 어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뭐 어쨌든 아무리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지표들 같은 거를 지가 무시하고 막 오르기는 좀 예를 들면 힘들 수 있거든요. 뭐 제일 어쨌든 이런 게 넘기 어려운 지표가 예를 들면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 좀 그죠? 그 작년 저기 2017년 겨울보다 좀 더 많이 튀어오르지 않았나요? 그죠? 지 아무리 강한 어떤 이런 비트코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표 같은 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얘네가 좀 많이 오긴 많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점에서 어떤 이런 박스권의 모습이, 이러한 이런 박스권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월쯤부터 해서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우리 달러가 달라지기 이미 이전부터 해서 미국 주도주들은 몇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장 뭐 특별히 뭐 아무튼 점검할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 뉴스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참 혼란스럽죠. 물론 뭐 언제나 안 혼란스러웠냐마는 항상 혼란스러운데, 요즘에 그 확실히 어떤 시장의 이슈는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눈만 뜨면 기사에 인플레이션, 뭐 채권 금리 폭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봄철 물가 3%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고, ING라는 애들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왔는데, 연준의 일부 총재들은 뭐 테이퍼링 올해 말부터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뭐 여기 맨 밑에 있는 어떤 기사들을 보면은 어디 있더라?
뭐 여는 총재들 테이퍼링 우려 일축, 뭐 연말까지는 통화 완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법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제법 그 공신력 있는, 제법 좀 신뢰도가 있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직함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연구원이고 무슨 연구원이고 뭐 무슨 뭐 어디 총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전망이 어쩌다 저쩌다 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런 기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저런 기사들을 읽어보시는데, 저 사람은 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는지, 저 사람은 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셔서 이유만 쏙쏙쏙 캐치하셔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 아무리 워렌 버핏도 틀리는 게 이 바닥이고, 누구나 다 뭐 그죠?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게 이 바닥이니까 누구나 다 조롱받고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닥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아니면은 저런 기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숫자만 보시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나는 뭐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의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측정하겠다. 10년물 금리 보시면 되죠, 그죠? 10년물 금리 보시면서 일봉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평선이 이렇게 뭐 정배열 가까이 되어 있고, 최근에 올라가다가 좀 조정받고 있는데 뭐 상승 중 조정이지 않을까, 뭐 이게 계속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있다는 이야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보지 말고 숫자만 참고하시든가 해서 어떤 본인만의 관점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요즘에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뭐 어떤 변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변수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너무 많은 데이터를 쳐낼 건 쳐내고 좀 필터링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그런 변수들을 좀 몇 가지로 압축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뭐 만기일이죠. 오늘 선물 옵션, 그 선물 옵션이 아니고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선물이 현재 1.7포인트, 말씀드리는 순간 뭐 1.7포인트, 1.8포인트, 1.9포인트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의 시세는 뭐 별로 그리 좋지는 않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옵션 매수 포지션 조심하라는 게 계속 그거죠. 그러니까 만기일이 되면 외가는 무조건 0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 저 위에 있던 친구들까지 월요일 날 보면 뭐 2.0, 3.0, 5.0, 7.0 이랬지 않았냐, 값들이. 결과적으로 다 0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오늘 만기일 아침 9시 43분인데 얘네도 비쌉니다. 사실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싸. 아마 끝에 가면은 처참해져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당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서운 상품이다. 하여튼 이번 월물에서 그걸 아주 처절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분명히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은 이거 얼마였죠? 그 430 콜옵션 지금 등가인데, 430 콜옵션이 월요일 날 20.9였어요. 근데 지금 3.1이니까 얼마가 도망이 난 거예요, 그죠? 이 무서운 상품이다라는 거 정말 잘 보여주는 한 월물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어떤 큰 흐름은 이제 차월물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풋옵션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풋옵션은 상승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 자체가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1포인트, 2포인트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풋옵션이 살아나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 살아나고 싶으면은 최소 5포인트, 10포인트 급이 움직여야지 이게 좀 움직일 수 있지. 풋옵션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뭘까요? 풋옵션이 살아나면서 풋옵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동성 지수가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 풋옵션 가격도 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풋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옵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변동성 지수 상승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간 그렇게 움직이려면 이제 지수가 5포인트, 10포인트대로는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풋옵션 같은 경우도 살아나기가 일단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풋옵션이 살아나는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아래쪽으로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
한 5포인트, 10포인트 하루에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5포인트, 10포인트 빠져봐야 이제 1%, 2%입니다. 요즘 상황에서 1%, 2% 움직이는 거 가능하죠. 옛날에 1%, 2%면 쉽지 않았지만 요즘은 1%, 2% 하루에 움직이는 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얘가 빠지고 싶으면은 이게 아리까리한 모습을 잘 안 보여줄 거라고요. 진짜 빠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눈에도 저거 봐라 이러면서 좀 여러분들 눈에 띄는 어떤 신호도 분명히 주긴 줄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호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기다리자는 거고, 5포인트 10포인트 빠지는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런 날쯤 되면은 좀 정신 차리고 보면 되겠죠. 뭐그 전까지는 좀 일단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뭔가 모르겠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요즘에 전혀 이렇게 그 어떤 상승의 수혜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그 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백신 개발되었다라고 한 뒤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게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인데 이게 업종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2017년 18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살짝 넘어섰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고점에 대한 저항에서 아직도 그런 숙취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제약 업종이. 그래서 제약 업종 꼬라지를 보니까 물론 지금 여기는 또 일단 단기 지지권으로 또 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선을 긋는 건데, 여기 여기 요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자리가 어떤 지난 2017년 18년에 만들어놨던 어떤 중요한 매물대 자리고, 여기를 올해 작년 8월, 9월, 10월에 이렇게 터치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제 돌파 한착 했는데, 지금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어떤 지지력 자리가 된 거죠. 어떤 지지력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력을 몇 번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할랑 말랑 하고 있는데, 코스닥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약 업종 지수가 지금 요 자리를 대략적으로 선을 그은 건데,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지 여부. 여기 붕괴되면은 다시 박스권으로 갇힙니다. 다시 박스권으로 갇혀요. 여기 이 박스권으로 갇혀서 목표치는 아래쪽, 여기 있는 이쪽 라인까지 열리게 된다. 이까지 열리게 되면 코스닥 인버스는 최소 4,560원 정도는 가뿐하게 돌파 한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료가 노출돼서 그런 게 아니냐. 지금까지 제약바이오들이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 이러면서 성과가 좋았었잖아요. 주식의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이제 그 약 개발이 됐다, 백신 개발이 됐다, 이제 뭐 배포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수세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공매도와 관련된 그 얼마 전에 나온 뭐 금융감독위원회인가, 금감원이죠. 네, 금감원에서 뭐 증시 과열 보고서 나오고 그러면서 3월 달엔 공매도 한다라는 이야기 들리니까 실적이 없는 이런 제약바이오 친구들은 좀 아무래도 그런 뉴스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하나, 둘, 셋, 얘도 약간 미국 주식들, 미국 FANG 친구들 모습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코스닥 인버스가 왜 요즘 저렇게 자꾸 저점을 지키면서 머리를 들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약바이오 때문인 것 같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코스닥 인버스 쪽은 그래도 조금 신뢰도가 좀 더 높아졌죠. 코스닥 인버스 이렇게 저점을 지켰던 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됐으니까 코스닥 바이오, 어차피 코스닥 시가총액의 절반은 그거잖아요. 절반은 제약바이오니까, 특히 그 기타 서비스 이 업종도, 기타 서비스 얘도 사실 제약바이오인데, 얘도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영향이 상당히 그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1월달 12월부터 1월달 급등했다가 다시 그대로 다 되돌렸거든요. 물론 아직 어떤 지지권 부근에 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잘 보긴 잘 봐야 되는데, 그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이 약한 걸 보니까 코스닥 인버스 쪽에 저런 지지력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높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목록에다가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인버스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손절 짧게 잡고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이제 해볼 수 있는 거 목록, 달러 살 수 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인버스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